여러분, 남편과 마지막으로 손을 잡아본 게 언제였나요? 혹시 지금도 등을 돌리고 자고 계신가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시나요?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부부 사이도 변합니다. 예전처럼 손을 잡지 않고 대화도 줄고 함께 있는 시간이 어색해지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변화가 쌓이다 보면 어느새 돌이킬 수 없는 거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은 부부 사이가 멀어지고 있다는 7가지 신호를 소개합니다. 이 7가지 신호 중 3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부부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거리까지 벌어졌을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부부 관계를 되살릴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한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이 신호들을 알면 지금 내 결혼 생활이 어떤 상태인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고 무엇보다 관계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부부 사이의 거리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동안 몰랐던 작은 변화가 부부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혜발굴 채널에서는 여러분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부부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는 스킨십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결혼하고 처음 몇 년 동안은 어땠나요? 손을 잡고 거리를 걷거나 소파에 함께 앉아 TV를 볼 때 자연스럽게 어깨를 기대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스킨십이 사라졌다고 해서 단순히 성관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출근할 때 안아주거나 퇴근 후 반갑게 맞아주는 것, 식사할 때 살짝 손을 잡는 것 같은 작은 접촉들까지 모두 사라진 것을 말합니다. 제 친구 미영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결혼 36년 차인 미영 씨는 최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혼 초반엔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자곤 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저도 모르게 손을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익숙해진 거예요. 이제는 실수로 발이 닿아도 무의식적으로 피해요. 이제 미영 씨와 남편은 같은 침대에서 자도 서로 등을 돌리고 자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그들 사이에 있는 것처럼요. 얼마 전부터는 각방을 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마지막으로 배우자와 손을 잡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오랜만에 스킨십을 하려고 하면 어색하거나 불편한 느낌이 든다면 이미 관계에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사실 스킨십은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니에요. 그것은 서로를 향한 마음의 표현이자 관계를 이어주는 끈입니다. 손을 잡는 작은 행동 하나로도 우리 몸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사랑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해요. 이 호르몬은 두 사람의 유대감을 강화시켜 준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스킨십이 사라진 관계도 회복할 수 있어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하루 10초 규칙입니다. 매일 단 10초라도 의도적으로 스킨십을 시도해 보세요. 아침에 출근할 때 손을 살짝 잡아준다거나 저녁에 소파에서 TV를 볼 때 어깨를 기대는 것처럼 정말 작은 접촉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영 씨의 경우 이 방법을 시도했더니 불과 3주 만에 변화가 생겼다고 해요. 이제는 TV를 보며 자연스럽게 남편 어깨에 기대는 것이 어색하지 않다고 합니다. 처음엔 정말 이상했어요. 남편도 놀랐고요. 갑자기 왜 이래? 하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매일 조금씩 하다 보니 자연스러워졌어요. 요즘은 남편이 먼저 손을 내밀 때도 있어요. 작은 시작이지만 관계 회복의 첫걸음이 된 거죠. 행동이 감정을 바꾼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의 몸이 움직이면 우리의 마음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루 10초 규칙을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러운 일상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관계도 조금씩 따뜻하게 만들어 갈 거예요. 두 번째 신호는 대화의 질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 대화를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이런 대화 아닌가요? 밥 먹었어? 응, 먹었어. 오늘 뭐 했어? 별거 안 했어. 내일 약속 있니? 없어. 이런 대화가 하루의 전부라면 이미 부부관계는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필요한 말만 주고받는 생활 보고만 하고 있다면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대화의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얼마나 많이 말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느냐가 중요해요. 57세 도연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예전엔 아내가 제 얘기를 진짜 들어줬어요. 회사에서 있었던 일, 제 고민, 꿈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요즘은 그냥 의무적으로 듣는 느낌이에요. 응, 그래라는 대답만 돌아와요. 저도 말하기 싫어지더라고요. 도연 씨는 이제 집에서 아내와 하루의 신문장도 나누지 않는다고 합니다. 필요한 말만 하고 나머지는 각자 휴대폰을 보거나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죠. 여기서 정말 무서운 점은 처음에는 그냥 대화가 줄어든 것 같지만 사실은 감정적인 연결도 함께 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감정을 나누지 않으면 서로의 마음도 점점 멀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배우자의 감정, 고민, 생각을 얼마나 자주 나누시나요? 그저 일상적인 용건만 전달하는 사이가 되었다면 부부보다는 같은 집에 사는 동거인에 가까워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는 방법은 질문 바꾸기 실험입니다. 하루에 한 번은 감정이 들어간 질문을 던져보세요. 예를 들면, 오늘 기분 어땠어?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 그때 내 첫인상이 어땠어? 요즘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뭐야? 이런 질문들은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니라 감정과 생각을 나누게 만듭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개방형 질문이 관계를 더 깊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도연 씨도 일주일에 3번은 이런 감정적인 질문을 하기로 결심했대요. 처음엔 아내가 갑자기 왜 이래? 라고 했지만 계속하다 보니 자연스러워졌다고 합니다. 처음엔 정말 어색했어요. 근데 꾸준히 하다 보니 아내가 저한테 마음을 열기 시작하더라고요. 요즘은 저녁 식사 시간이 훨씬 길어졌어요. 대화가 끊이질 않거든요. 또 다른 좋은 방법은 식사 테이블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식사할 때만큼은 휴대폰을 멀리하고 서로의 눈을 보며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처음엔 어색하더라도 꾸준히 하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거예요. 인간관계 전문가들은 식사 시간의 대화가 가족 관계를 강화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런 소통의 시간이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해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 배우자에게 평소와 다른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오늘 뭐 했어? 가 아니라 오늘 어떤 일이 가장 기뻤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관계를 조금씩 되살릴 수 있을 거예요. 대화는 단순한 소통이 아니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이 다리가 무너지면 관계도 함께 무너집니다. 하지만 작은 질문 하나로도 다시 그 다리를 놓을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세 번째 신호는 조금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바로 싸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싸움이 없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건강한 부부는 가끔 다툽니다. 상대방에게 기대가 있고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관계가 끝나가는 부부는
더 이상 싸우지 않아요. 왜냐고요? 이미 상대에게 기대를 접었기 때문입니다. 제 이웃 윤서 씨 54세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전에는 남편이 빨래 개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면 뭐라고 했어요. 화도 나고 말다툼도 했죠. 그런데 요즘은 그냥 제가 다시 개요. 말하기도 귀찮아서요. 뭐라 해도 바뀌지 않을 거란 걸 알거든요. 윤서 씨는 이제 남편의 어떤 행동에도 별다른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짜증이 나는 행동을 해도 그냥 넘어가 버리죠. 싸울 기운조차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심리학자들은 정서적 체념 상태라고 부릅니다. 더 이상 상대방에게 기대하지 않고 감정적인 투자를 포기한 상태죠. 미국의 존 고트만 박사는 이러한 무관심이 이혼의 가장 강력한 예측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배우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냥 넘어가시나요? 예전에는 분명히 말했을 일도 이제는 뭐 어때? 상관없어라는 마음이 든다면 이미 관계에 무관심해진 것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중에는 이 나이에 뭐 싸우나 그냥 참고 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참는 것과 포기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참는 것은 관계를 위해 양보하는 거지만 포기는 이미 관계에서 마음이 떠난 상태예요. 이런 상태를 개선하는 방법은 불만을 쌓아두지 않는 날을 정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서로에게 불만이었던 점 한 가지씩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단, 비난은 금지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아플 때 더 신경 써주면 좋겠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나한테도 물어봐 주면 좋겠어. 이렇게 나 중심으로 감정을 표현하되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는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서 씨도 이 방법을 시도해 보았는데 처음에는 남편이 불편해했지만 점차 서로의 마음을 더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남편이 갑자기 왜 트집을 잡냐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꾸준히 제 마음을 표현하다 보니 남편도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아프면 먼저 물어봐요. 약은 먹었어? 하면서요. 또 다른 방법은 감정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매일 배우자의 행동 중 감사한 것과 아쉬운 것을 한 가지씩 적어보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그 내용을 바탕으로 대화를 나눠보는 거예요. 노년기에는 서로의 습관이 굳어져서 변화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어떤 나이에도 변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입니다. 제가 만났던 75세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0년 함께 살았는데 요즘이 가장 행복해. 서로 너무 익숙해져서 말을 안 했는데 이제는 불편한 것도 편하게 이야기해. 그러니까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 포기하지 마세요. 관계는 언제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솔직한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작은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깊은 이해와 친밀함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 신호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은 집에 있지만 남편은 하루 종일 TV를 보고 아내는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봅니다. 식사 시간에도 각자 자기 생각에 빠져 있고 대화는 거의 없죠. 이런 모습 혹시 여러분의 일상과 비슷하지 않나요? 같은 집에 살지만 평행선처럼 교차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관계가 끝나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물리적으로는 함께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완전히 단절된 상태죠. 정년퇴직한 도연 씨 67세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볼까요? 아내가 뭘 하는지도 몰라요. 저도 그냥 혼자 뉴스 보고 혼자 밥 먹어요. 가끔은 아내가 어디 갔는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냥 없으면 없나 보다 하고 넘어가죠.
도연 씨와 아내는 30년 넘게 함께 살았지만 이제는 일상의 모든 것을 따로 합니다.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같은 공간에 존재할 뿐이에요. 서로의 일상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관심도 없죠. 또 다른 예로 63세 미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사찰에 가요. 남편은 저녁에 늦게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죠. 하루에 얼굴 보는 시간이 2시간도 안 될 거예요. 그게 편해요. 이처럼 같은 집에 살면서도 의도적으로 시간대를 달리해 마주치지 않으려 한다면 이미 관계는 심각한 위기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루 종일 같은 집에 있어도 각자 다른 일을 하며 교류가 없나요? 배우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 가는지 관심이 없다면 이미 관계는 멀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는 방법은 주 1회 부부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매주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함께하는 활동을 정해보세요. 복잡하거나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예를 들면 매주 토요일 아침 30분 함께 산책하기, 일요일 저녁 함께 요리하고 식사하기, 수요일 밤 같이 별 보기. 중요한 것은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서로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휴대폰도 끄고 TV도 끄고 오직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도연 씨도 매주 토요일 아침 근처 공원을 함께 산책하기로 아내와 약속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정말 어색했어요. 뭘 얘기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걷는 속도도 안 맞고 하지만 몇 주 지나니까 자연스러워졌어요. 이제는 토요일 아침이 기다려져요. 새로 생긴 카페도 가보고 동네 소식도 나누고 다시 서로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물리적인 동선을 함께하면 자연스럽게 대화도 생기고 정서적인 연결도 다시 만들어질 수 있어요. 또 다른 좋은 방법은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텃밭 가꾸기, 집 정리하기, 앨범 정리하기 같은 공동 목표를 세우고 함께 실천해 보세요. 박민자 씨 71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과 집 정리를 함께 하기로 했어요. 오래된 물건들을 보면서 추억 이야기도 하고 같이 결정도 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었어요. 지금은 매일 저녁 텃밭에 물 주는 것도 함께 해요. 나이가 들수록 함께하는 시간은 많아지지만 정작 마음은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고 공동의 활동을 찾는다면 관계를 다시 가까워지게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배우자와 함께할 수 있는 작은 활동 하나를 정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더라도 그 시간이 쌓이면서 서로의 삶에 다시 관심을 갖게 될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관심받기를 원하잖아요. 그 관심을 다시 서로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5번째 신호는 서로의 건강이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부부라면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건강이나 안전을 걱정하게 마련이죠. 하지만 관계가 끝나가면 이런 기본적인 관심조차 사라집니다. 63세 미자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지난달에 감기가 심해서 3일 동안 고열로 앓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물 한 잔 떠다 주지 않더라고요. 그냥 자기 일만 하고 저녁도 혼자 챙겨 먹고 내가 죽어도 모를 것 같았어요. 미자 씨의 남편은 아내가 아픈 것을 알면서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병원에 갈 때도 혼자 택시를 타게 했대요. 이런 무관심은 이미 부부로서의 기본적인 책임감이 사라졌다는 신호입니다. 또 다른 예로 65세 철수 씨는 밤늦게 아내가 들어오지 않아도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어디 갔겠거니 하고 자요. 예전에는 30분만 늦어도 전화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안 들어와도 별로 신경 안 써요.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오겠죠.
철수 씨의 이런 태도는 아내의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걱정조차 사라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상태는 단순한 무관심을 넘어 정서적 단절의 심각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건강 문제가 더 중요해지는데 이때 배우자의 무관심은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어요. 70세 김영수 씨는 최근 심장 발작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사흘 만에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흘 동안 아내는 단 한 번도 병원에 찾아오지 않았다고 해요. 집에는 알렸는데 아내가 내가 가면 뭐 달라지냐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서럽더라고요. 50년 가까이 함께 살았는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배우자가 아프거나 평소와 다른 상황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걱정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무관심하게 넘기시나요? 상대방의 건강이나 안전에 관심이 없다면 이미 정서적으로 멀어진 상태일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을 개선하는 방법은 건강 체크인을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 짧게라도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예를 들면, 오늘 어디 아픈 데 없어? 밖에 나갈 때 조심해, 비 온대. 약은 제때 챙겨 먹었어? 이런 간단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큰 관심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시작하더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진심이 담기게 됩니다. 미자 씨도 남편에게 이런 관심이 필요하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했대요. 처음에는 남편이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매일 아침 미자 씨의 혈압약을 챙겨주는 습관이 생겼다고 합니다. 남편이 갑자기 약 먹었냐고 물어보길래 깜짝 놀랐어요. 처음엔 왜 그러나 싶었죠. 그런데 매일 물어보더라고요. 이제는 약통을 챙겨주기까지 해요. 작은 변화지만 정말 고마워요. 또 다른 방법은 건강일기를 함께 쓰는 것입니다. 매일 자신의 건강 상태, 기분, 필요한 것들을 간단히 적어서 공유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직접 말하기 어려운 것들도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습니다. 72세 박명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부부는 냉장고에 작은 메모판을 붙여놓고 매일 건강 상태를 적어요. 오늘 머리가 아프다, 혈압이 좀 높다 이런 식으로요. 덕분에 서로 뭐가 필요한지 더 잘 알게 되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가장 가까이에서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배우자예요. 서로의 건강을 챙기는 작은 관심으로 다시 부부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보세요. 오늘부터 배우자의 건강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좀 어때? 이 작은 질문 하나가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거예요. 6번째 신호는 배우자 없는 미래를 자주 상상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부부관계에서는 함께하는 미래를 계획하고 꿈꾸게 마련이죠. 하지만 관계가 끝나가면 미래 계획에서 배우자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67세 정호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요즘 은퇴 후 제주도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해요. 근데 그 상상 속에 아내는 없어요. 그냥 혼자 조용히 바다 보며 사는 모습만 그려져요. 함께 있으면 더 불편할 것 같아서요. 정호 씨는 30년 넘게 함께한 아내와의 미래가 아니라 혼자만의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여행 계획을 세울 때도 노후 생활을 생각할 때도 아내는 그 그림 속에 없어요. 또 다른 예로 62세 영희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어떨까 생각해 봤어요. 슬프겠지만 그 후의 삶이 더 자유롭고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혼자 해외여행도 가고 조용히 책도 읽고 사실 이런 생각은 생각보다 많은 부부들이 한 번쯤 해보는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상상이 자주 그리고 긍정적인 감정과 함께 떠오른다면 이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부부 상담가들에 따르면 배우자 없는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 더 편하고 자유롭게 느껴진다면 이미 정서적으로 이별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런 생각이 더 자주 들 수 있어요. 직장 생활로 바쁠 때는 몰랐던 서로의 다른 점들이 하루 종일 함께 있으면서 더 두드러지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73세 박상철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와 평생 맞벌이를 했어요. 그러다 둘 다 은퇴하고 갑자기 하루 종일 함께 있게 되었죠.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생각까지 했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미래를 상상할 때 배우자가 그 속에 함께 있나요? 아니면 혼자만의 미래를 더 자주 그리나요? 함께할 미래를 기대하지 않는다면 관계는 이미 끝나가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을 개선하는 방법은 함께하는 버킷리스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둘이 함께하고 싶은 일들을 적어보세요.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예를 들면 함께 일본 온천 여행 가기, 손주와 셋이서 캠핑 가기, 동네 뒷산 정상에서 일출 보기. 이렇게 함께할 미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를 실천해 보세요. 실제로 함께 무언가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요. 정호 씨도 아내와 함께 은퇴 후 하고 싶은 일 10가지를 적어보기로 했대요. 처음에는 서로 원하는 것이 너무 달라서 놀랐지만 대화를 통해 함께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아내는 제주도 대신 강원도 산골에 살고 싶어 했어요. 처음엔 어떻게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 있지? 싶었죠.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둘 다 자연 속에서 살고 싶다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이제는 매달 하나씩 후보 지역을 답사하러 다녀요. 함께 계획하니 재미있어요. 또 다른 방법은 추억 앨범 만들기입니다. 오래된 사진을 함께 보며 추억을 나누고 앞으로 함께 만들고 싶은 추억들도 이야기해 보세요. 과거에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면 미래에 대한 기대도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어요. 박상철 씨도 아내와 함께 디지털 앨범을 정리하면서 관계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옛날 사진을 보면서 그때는 참 행복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문득 지금도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이제는 매주 새로운 추억을 만들려고 노력해요. 작은 것이라도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됐죠. 노년기에는 앞으로의 시간이 젊었을 때보다 제한적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소중한 사람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해요. 배우자와 함께하는 미래를 그려보세요. 혼자보다 둘이 함께일 때 더 풍요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배우자와 함께할 소소한 버킷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가장 쉬운 것부터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는 과정이 관계를 다시 이어줄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7번째 신호는 배우자와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 있거나 다른 사람과 있는 것이 더 편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부부라면 기본적으로 서로의 존재가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관계가 끝나가면 오히려 배우자가 있을 때 불편함과 긴장감을 느끼게 됩니다. 59세 영미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친구들과 있을 때는 웃고 떠들고 즐거운데 남편이랑 있으면 왜 이렇게 답답하고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퇴근한다고 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주말에는 일부러 친구 만나러 나가요. 영미 씨는 이제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불편하기 때문이죠. 대화할 주제도 없고 함께 있어도 어색하기만 합니다. 또 다른 예로
64세 민수 씨는 아내보다 직장 동료나 등산 모임 친구들과 있는 것이 더 편하다고 합니다. 집에 가면 왠지 모르게 피곤해요. 그냥 누구와도 말하기 싫어져요. 하지만 친구들과 있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활기차지죠. 주말마다 등산 모임에 나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런 현상을 심리학자들은 정서적 안정감의 상실이라고 부릅니다. 본래 가장 편안해야 할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오히려 긴장과 불편함을 느끼는 상태를 말하죠. 특히 노년기에는 이런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독립하고 직장에서는 은퇴하고 결국 부부만 남게 되는데 이때 서로가 불편하다면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72세 이정숙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저는 경로당에 매일 나가요. 집에 있으면 남편이 TV 소리를 너무 크게 틀어놓고 제가 하는 일마다 참견해서 정말 숨이 막혀요. 차라리 밖에 나가 있는 게 편해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배우자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겁고 편안한가요? 아니면 부담스럽고 어색한가요? 혼자 있거나 다른 사람과 있는 것이 더 편하게 느껴진다면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는 방법은 즐거운 추억 만들기입니다. 과거에 함께 즐겁게 했던 활동을 다시 시작해 보세요. 예전에 좋아했던 것들을 기억해내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아요. 예를 들면, 첫 데이트 장소 다시 방문하기, 함께 들었던 음악 다시 듣기, 결혼 초기에 자주 갔던 식당에서 식사하기. 이런 활동들은 긍정적인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그때의 감정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서로에 대한 좋은 기억을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미 씨도 결혼 초기에 남편과 함께 자주 갔던 한강공원을 다시 찾아가 보기로 했대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옛날 추억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남편이 그때 제가 입었던 빨간 원피스 생각나냐고 물어봐서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그걸 기억하다니. 그날 이후로 한 달에 한 번은 꼭 함께 나들이를 가요. 또 다른 방법은 새로운 공통 취미 찾기입니다. 두 사람 모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새로운 활동을 시작해 보세요. 새로운 환경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어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68세 김영호 씨는 아내와 함께 도자기 교실에 등록했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취미 생활을 이제 함께 해보자고 했어요. 도자기는 둘 다 처음이라 서툴러요. 하지만 서로 도와가며 하다 보니 웃을 일도 많고 대화할 거리도 생기더라고요. 집에 와서도 도자기 이야기로 대화가 이어져요. 관계 전문가들은 이렇게 새로운 경험을 함께하는 것이 오래된 부부 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늦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자신과 관계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시기일 수도 있어요. 오늘부터 배우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활동 하나를 찾아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서로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 거예요. 부부관계는 나무와 같아서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거나 다른 사람과 있는 게 더 편하다면 그건 여러분의 부부나무가 물과 영양분을 필요로 한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지금이라도 관심을 기울이면 다시 싹을 틔울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부부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는 7가지 신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몇 가지에 해당되셨나요? 3가지 이상이라면 관계에 주의가 필요하고 5가지 이상이라면 지금 바로 회복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관계가 위기라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든 노력하면 회복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루 10초 포옹은 어떨까요? 하루에 딱 10초만 배우자를 안아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또는 감사 표현하기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저녁 배우자의 행동 중 감사한 것 한 가지를 말해보세요. 오늘 내 건강을 걱정해줘서 고마워. 맛있는 식사 준비해줘서 고마워 같은 간단한 말이면 충분해요.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주 1회 데이트를 만들어 보세요. 매주 정해진 시간에 둘만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함께 산책을 하거나 차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부담 갖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것 하나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모든 변화는 작은 첫걸음에서 시작되니까요. 기억하세요. 30년, 40년을 함께한 인연은 그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포기하기에는 너무 소중한 관계입니다. 오늘 배우자에게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 또는 손 한번 잡아보는 것으로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몇 개나 해당되셨나요? 댓글로 경험을 남겨주세요. 지혜발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지혜를 계속 나눠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